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전달해 드릴 말이 있는데요. 종목에 물린 분들이 이제 종목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저는 구독자 애칭을 젊은 부자님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이름이기도 하죠. 전부님들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것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고 그 패턴을 기억을 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방송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단지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 관점을 이해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제가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또 어떤 종목의 주식을 연상시키는지 그런 과정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장점은 복잡한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 90% 이상 맞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료소멸이란 개념도 가치가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에만 있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승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폭락을 하죠. 당일날.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인수합병 조정이 뭐 재판부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합병이 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좋은 건데 근데도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오랜 뒤에나 수익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신약 발표도 그렇죠. 신약도 거의 1년 이상 지나야지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것도 뭐 미국에서 승인이 FDA 승인이 나던가 유럽 시장에서 승인이 나던가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그런 상태죠.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은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죠. 당연히 계약 체결이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폭등을 하겠죠, 주식이. 어쨌든 그런 일들.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나항공 아직도 인수합병 마무리 안 됐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막 몇십 퍼센트, 7, 80%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겨우 그때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뭐 국적사로 글로벌 세븐으로 도입이 확정되는 한 올해 말 내년 초나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좀 그런 것들. 근데 반면 대선주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정리를 해드렸던 대선주들은 참 오래 갑니다. 왜냐면 대선 기간이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주는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오고요. 왜냐하면 대선 준비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 등락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좀 없는 후보라든지 2군 후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지지율이 확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도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뭐 윤석열 씨나 최소한 지금 최재형 씨, 그다음에 뭐 이낙연 씨 그냥 이 정도 그 윤석열 씨하고 뭐 이렇게 한 세 개 군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기억하고 또 공부하시면은 전부님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4시 35분입니다. 저도 한숨 자고 좀 전에 일어나서 뭐 저희 부가세 지금 법인 운영하고 있는 것들 부가세 처리할 것도 좀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지표, 주요 뉴스, 한국, 미국 증시 분석, 그다음에 오늘의 뭐 단타, 그다음에 중대형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송은 대형주 했었죠.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우량한 대형주 이렇게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7월 4일에 정리해드렸었던 대형주 8곳 중에서는 지금 2주 정도 결과가 지났는데 두 종목 LS와 LG전자 빼놓고는 다 3에서 한 20%뭐 제일 많이 상승한 거는 효성 첨단소재죠. 35%까지 상승을 했었고 금요일에 8% 정도 빠져서 지금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S나 LG전자도 분명히 보유하면은 뭐 최소한 20% 이상은 한 6개월 정도 보유하면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현재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당연히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뭐 여러분의 그런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 종목도 제가 하루에 2종목 정도는 장이 열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트레이딩도 주식 시장의 하나의 축일 뿐이지 어쨌든 그거를 주로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90% 했겠죠. 근데 저는 대형주, 중대형주의 90%, 10%만 그런 단타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하기 전에,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보여드렸었던 종목 설명드릴게요. 이날도 제가 오늘 아까 앞부분에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날 한신기계하고 한창산업을 데이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한창산업이 여기 보시면은 뉴스에 공시가 나오죠. 그날 단기거래 기간이었어요. 그럼 단기거래 기간이면 당연히 악재거든요. 악재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유인할 수가 없어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횡보를 거니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이 없다는 얘기죠. 급등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사 제가 놓치더라도 이제 만약에 딱 보시고서 뭐냐면 단일가 거래는 딱 표시가 나거든요. 차트 보면은 금방 한 5분 만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건 패스하면 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뭐 장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거의 장초에 조금 빠졌다가 이제 바로 이제 들어 올렸죠. 그래서 22%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에코프로 BM 설명하면서 대형주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HN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에코프로 HN에서 무상증자 이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HN이 요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도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는 거의 뭐 장중 한때는 12%까지 올라가서 이것도 한 5% 이상은 수익 내기 충분히 가능했었고, 에코프로치에는 22%까지 28%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가에는 한 22% 정도. 그래서 여기도 한 15% 이상 수익 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에코프로 BM도 물론 지금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강세잖아요. 아직 섹터가 저는 소멸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하루 겪는 날에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금요일이라 좀 애매하죠. 차라리 이게 평일 중간이었으면은 그 다음날 패턴까지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이어서 한 월요일 정도에 한번 상태를 보고서 에코프로비엠도 더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오히려 조정이 있는 날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볼게요. 일단 일요일 확진자 수는 1454명인데 주말은 검사 수 자체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54명이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지금 1600명대에서 1400명대로 줄어든 게 아니고, 어쨌든 주말에는 확진자 자체가 이제 원래 구조상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월요일 화요일 날 트렌드가 만약에 1600명 넘어가고 뭐 2000명 가까이 가고 하면은 또다시 조금 전체적인 장에 하락이 오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게 발표가 됐죠, 오늘. 정부 비수도권 사적 모임 5인 금지 강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재택근무주라든지 컨택트주가 당연히 일시적인 반등을 하겠고, 뭐 진단키트주도 일시적인 반등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진단키트주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반등 못 했잖아요. 거의 뭐 한두 종목, 한 20개 중에서 한두 종목 빼놓고는 20개 다 이제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반등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 그냥 물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저는 좀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접종 현황은 현재 12.8%. 그래서 뭐 미국은 50%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지금 11월 달 정도 되면은 거의 뭐 50%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뭐 백신 관련된 주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팬더멘탈이 좀 있는 기업들, 또는 이렇게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래량이 아직도 많은 기업들 몇 군데 빼놓고는 사실 대부분은 다 순환매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가 그날도 잘 버텨줬고 코스닥 잘 버텨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장에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여행 관련된 주 이런 데들 다 폭락을 했고요. 소비재도 오랜만에 다 하락을 했고, 물론 그래도 소비재는 그나마 조금 적어요. 폭이 좀 적은 편이고, 원자재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US 스틸, 뉴코, 맥모란.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스틸 저는 사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최근에 좀 손절을 했어요. NI 스틸 그거 좀 가지고 있었는데 10% 정도 손절하고 사실 그걸로 이제 지금 다른 주식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언젠가 회복은 되겠죠. 당연히 뭐 포스코도 그렇고 세아베스틸도 그렇고 여전히 펀더멘탈은 좋은 기업이니까 회복은 되겠지만, 저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NI스틸은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손절을 했고, US스틸도 그렇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프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하락한 시점에 똑같이 여기에서 고점 찍고서 쭉 흘러내렸고요. 뉴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다 이때쯤부터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맥모란도 마찬가지. 맥모란은 뭐 구리 관련주기도 하죠. 이때쯤. 그러니까 5월 한 중순이죠. 그때부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고, 포스코도 다 마찬가지죠, 그때. 근데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맥모란하고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더 큰일이에요. 그러면은 더 하락이 장기화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 지금 스틸주나 이런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쨌든 조정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분명히 뭐 펀더멘탈은 있는 기업이니까 올라는 가겠지만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을 선행지표로 많이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철강주 많이 올라간다고 세아베스티라고 다 예측을 제대로 했었잖아요. 그것도 전 이거 보고 산 거거든요. 이때부터 뭐 US스틸이나 유코나 맥모란이나 올라가는 시점부터 저는 세아베스틸이나 이런 뭐 포스코 이런 것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때 뭐 한 7, 80% 올라갔죠. 그리고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도 이번에는 다 조정이었고, 반도체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엔디비아는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낮아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월요일 증시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테크 기업 이런 것들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도 지금 좋지 않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피스커도 지금 최근에 계속 하락세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막 매수해야 된다고, 현대위아 매수해야 된다고 한 데가 이때쯤이었거든요. 5월 한 20일쯤에 매수해야 된다고 해서 현대위아가 30%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반대로 6월 말 7월 초 되면서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폭락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한 20% 정도 빠졌는데, 뭐 저는 그래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뭐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그래 그 대신에 제가 이 지표를 참고로 해서 7월 달부터는 아예 기아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매수하란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동안 떨어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왜냐면 전체적인 섹터가 다 하락하는 거예요. 이건 피스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지금 블랭크 차징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섹터거든요.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점에서 다 그래프가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갑자기 현대차만 폭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글로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항공우주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버진 갤럭틱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얘는 지금 그 회장이 매각하겠다고 했죠, 지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폭락을 하는 거고, 여전히 저는 뭐 아직도 그 아마존 CEO의 내일 떠나네요. 20일에 그 우주행 잡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태양광도 이번에는 좀 하락했고, 로블록스, 뭐 유니티도 뭐 오늘은 힘을 못 썼고, 레저 쪽도 다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나마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만 좀 올라갔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월요일날 증시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도체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소부장도 한동안은 이런 조정을 그대로 받겠죠.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이제 뭐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국채 금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 아래로 떨어지면 별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이건 성장에 대한 오히려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1.3에서 1.5 사이로 그냥 그 정도로 돼 있는 게 성장주에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너무 떨어지고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경기 회복이 말고 더뎌지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현재는 어쨌든 1141원으로 좀 고점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이 좀 덜 팔아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상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대선 관련된 주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코스닥 시총이 높은 거는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약세죠. 바이오 관련된 주들도.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된 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도 사실 뭐 별 이슈는 없었고 그냥 뭐 한 조정 정도, 그냥 횡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표 한번 주 뉴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부지 텍사스주 검토 기사가 나왔는데 7월 16일자 기사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되면 좋은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소부장 기업들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제 방송 중에서 여러 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가 결정되면은 내년 1분기에 착공해서 2024년에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서류에 담겼다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오스틴이나 뭐 여러 후보지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말했을 뿐이고, 어쨌든 이 19조 3천억 원의 투자금이 결국에는 그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셀트리온 그 금요일에 그나마 좀 좋은 소식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한 월화 정도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폭락은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이런 거 추천드렸는데도 사실 그때 좀 이 결과가 안 좋으면서 기껏 올라갔던 한 15% 올라갔던 거 다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반등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도 델타 변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뭐 체중 감소 효과 뭐 이런 것들, 임상적 개선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소식은 치료제 코로나19 옵션 다양화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파마와 함께 흡입형 레키노라 개발에도 착수를 했다. 그래서 6월에 임상 1상을 위해서 효주인류위원회 자료 제출했고, 이것들도 뭐 진행 중이다. 그래서 뭐 이건 기존에 없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흡입형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던 기사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블랙아웃 얘기를 한 2주 전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원전주들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원전주들이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블랙아웃 위험이, 제가 분명히 이 일도 겪었었다고 말을 했죠. 2021년도에 제가 대학에서 재직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뭐 조교들 일찍 퇴근하고 뭐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재현이 된다면 정말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로 반대급부로 원전 관련된 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던 것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블랙아웃 관련된 주들도 5개 오늘 이따가 뒷부분에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년 만에 발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전력 수급의 비상 단계죠. 그래서 2013년 8월 이후에 발령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거의 지금 한 8년 만에 발행이 됐다는 거고, 뭐 한반도 열돔 현상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기사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이게 18일자 기사니까 이제 당장 이번 주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언론의 도배가 될 테니까 당연히 관련된 주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권 주자들 잠깐 행보 잠깐 볼게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호남 갔다 왔다. 제가 그 방송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또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가서 뭐 헌법 개헌 얘기 할 거라고 했었죠. 여기 써 있죠. 5.18 정신을 3.1운동이나 4.19 혁명 같은 반열에 놓고 헌법 전문 추가해. 이거 잠깐 그 문정부에서 진행하다가 못한 거잖아요. 결국엔 좀 모먼텀 사라지면서. 근데 이거를 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이슈는 별로 안 됐습니다. 별로 기사화된 것도 없고, 뭐 사실은 9시 뉴스 같은데 좀 나와야지 좀 뭐가 될 텐데 사실 좀 아쉽죠. 아쉽고, 이 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10%만 넘어가면은 뭐 말 그대로 관련된 주들은 진짜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한 내용의 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지금 20%대 유지 타고는 있는데 10%대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지금 윤석열 씨 관련된 주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다 계속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최재형 씨 관련된 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좀 본격적인 횡보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희비가 좀 엇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점을 10%대 지지율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였죠. 어제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대해서 이런 1호 공약을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기본 주택 관련해서는 관련된 주들로 많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다룬 적도 있었고, 방송에서 그런 관련된 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융에 대한 얘기는, 그런 관련된 주들은 없고, 기본 주택에 관련된 주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도 호남에서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역장을 했다, 이런 내용. 근데 이것도 이미 지난주 반영이 됐죠. 반영됐다가 일단은 좀 횡보 상태고, 일단 이번 주에도 한번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따 종목은 다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날도 결과를 보시면은, 이 목요일날 상한가 종목이거든요. 상한가 종목 중에 오하임 INT 같은 경우는 아예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라갈 수도 없었고, 한신기계, 제가 추천드렸던 한신기계 빼놓고는 다 폭락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조일알미늄, MPK, 그러니까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다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많이 입을 만한 주식들이었는데, 그렇게 뭐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규장 순위부터 좀 1위부터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제가 폭염이라고 써놨잖아요. 말 그대로 블랙아웃, 그 전력 수요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진전기, 뭐 옴니 시스템 뒷부분에도 더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10위에 SCT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폭염 관련주. 그래서 폭염, 뭐 블랙아웃 관련주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하임 INT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샘, 그 지분 가진 회사가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 2일 연속 상한가 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간 곳은 없었거든요. 스펙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부터는. 그리고 뭐 광진원택 이런 데는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은 뭐 크게 개별 재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고, 왜냐면 저는 이거를 판단하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호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강세 섹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 H에는 제가 그날 설명드렸었던 무중 이슈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YJ 게임즈, 메타버스로 이제 신규 편입된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인스코비도, 통신폭염, 제가 말씀드린 블랙아웃 관련주,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데는 미디어주인데 오랜만에 그래도 미디어주에서 몇 군데가 좀 움직였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최저형주예요. 그래서 10% 정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뉴인텍도 말씀드린 대로 블랙아웃 관련주. 그러니까 블랙아웃 관련주가 총 5개죠. 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1위부터 보면은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진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가 하나도 단 한 개도 없잖아요. 1위부터 30개 중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단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 진단키트주 2주 전만 해도 다 도배했었잖아요. 막 1위부터 10위까지 다 진단키트 주고 이랬는데, 지난주에도 진단키트주 진짜 하나 있을까 말까였죠. 1위부터 30위까지. 그러니까 섹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료 소멸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지, 계속 막 미련 갖고서 뭐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강세 섹터는 매일매일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지역 스튜디오도 메타버스, 뉴플렉스도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내내도 설명을 드렸었던 게, 메타버스도 여전히 살아있고, 원전 관련주 살아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은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 그 기본주택, 이재명 씨는 어쨌든 지지율 1위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주택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최재형 씨 주, 이 정도로 어쨌든 한 5개 정도 섹터에서는 충분히 강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상한가 종목을 고를 때도, 급등주 고를 때도 그런 기준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도 보면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뭐 최재형 씨 주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어쨌든 블랙아웃 관련주가 새롭게 부각됐다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다만 이게 금요일 하루로 끝날 건지 또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지는 당연히 월요일, 화요일 상황을 봐야죠. 그 트렌드는 보고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확진자 수 지금 주말 확진자 수 최대고 또 지방까지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게 생겼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주가 반등할 수도 있죠.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많은 것들도 제가 항상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옴니 시스템 블랙아웃 관련주가 두 개나 있죠. SCD랑 옴니 시스템, 그리고 YJ 게임즈는 메타버스, 한신기계 최재형주, 대형포장 언택트주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의 데이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일진전기, 좀 전에 이제 상따 종목이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재료도 좋고 블랙아웃이 지난주에 가장 금요일에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인데,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흡수합병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 재무제표 보면은 뭐 재무제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플러스 테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코스닥 기업이라서 아직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전분기에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GC 셀로 롭십자 랩셀과 롭십자 셀이 통합됐다는 거고, 이미 공시는 다 나왔어요. 공시도 나왔고 사실 주가에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금요일에도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저는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장초 흐름은 봐야죠. 만약에 하락 시작을 하면 당연히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한 5% 이상 상승을 하고 좀 강한 흐름이 장초에 캐치가 되면 그때는 잠깐 들어갔다가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고요. 합병 비율은 1대 0.4. 그리고 공시 자료는 이건 그 다트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합병 결정은 세포치료제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거고, 어쨌든 흡수합병은 당연히 호재죠, 호재. 그리고 세포치료제 분야가 이제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 한다는 거고, CDMO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증권사 레포트 잠깐 보시면은 아랫부분만 볼게요. 일단은 중장기적 합병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롭십자 랩셀의 검체 검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고화질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기업이어서 목표 주가는 따로 써있진 않은데 어쨌든 뭐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씩 그래도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늘고는 있고요. 이거는 좀 예전 건데, 이거는 한 3개월 전쯤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어쨌든 녹십자 랩셀에 대한 그 증권사 레포트예요. 그래서 머크사와의 계약으로 입증된 기술력, 그래서 머크사와도 뭐 NK 치료제 세포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증권사 레포트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여기서의 그 핵심은 그거죠. 글로벌 피어 그룹과 비교해서 다른 데는 한 9조, 그 다음에 7조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록시자 랩셀은 1조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현재가가 10만 9,600원이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단점은 매물대가 좀 위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호재가 이제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좀 이런 랩셀에 대한 소식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 이 재료 가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세력들이 좀 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거래량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이어서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초에 상승을 하고 당연히 그것도 수익 실현으로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수급도 만주 정도 금요일에도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은 일진전기와 록십자 셀 정도로 일단 두 종목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조금 볼만한 것들 좀 정리해드릴게요. 최재형주에서는 제가 조금 체크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MPK에서는 저는 금요일날 수익 실현을 한 6%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그 전날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그나마 조금 흐름이 괜찮은 게 MPK하고 영화금속,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이로니아 뭐 워낙 대장주였었으니까 그래도 그날도 이제 반등은 하더라고요. 다른 데 반등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은 특징이 최재형주가 20개예요. 20개 중에서
제가 한신기계하고 MPK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사실은 올랐었어요. 나머지는 MPK가 아니라 한세 MK만 올라갔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제 오픈베이스하고 이루온만 좀 이렇게 4%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20개 종목 중에서 18개는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정주도 목요일 날 강세였지만 금요일에는 어쨌든 올라갈 종목만 올라갔다. 차트상으로 괜찮고 재료도 그러니까 종목이죠. 종목 그 업종이 괜찮은 것들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뭐 거래량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한창산업은 월요일에도 또 단일가기 때문에 또 어쨌든 패스고, 그다음에 한세MK 그래서 흐름이 최근에 어느 정도 눌림목 있고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 해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MPK도 52주 첫 상한가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 한번 눌러주긴 했는데 거래량은 또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실린 하락이 무조건 하락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버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명화금속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매일매일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괜찮죠. 오히려 데이 종목으로는 더 괜찮고, 신고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5%밖에 차이 안 나서 현재 눌림목 구간이고 하니까 거래량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해서 조만간 뭐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저도 금요일날 수익 실현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조금 눌림목 있을 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주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300% 가까이 올랐고, 뭐 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 뭐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저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가. 그래서 한 30%밖에 안 올라서 그나마 좀 볼만하고, 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K텔레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다 2대주주예요, 2대주주. 엔텔스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 지분 들고 있고,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가 들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가 들고 있고요. 알체라도 이제 네이버의 손자회사죠. 손자회사 그 딱 기억이 안 나요. 스노우인가? 스노우죠, 스노우. 그 어플. 거기에서 이제 들고 있으니까 손자회사고,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기업이면서 이제 이낙연 씨 관련된 주로 엮여 있고, 위적스 스튜디오, 뭐 한컴 MDS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YJ M게임즈는 최근에 이제 이번에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좀 16%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캡처를 해서 관종에다 좀 정리를 해놓고서 장초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중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바이브 컴퍼니를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고, 눌림목 이렇게 오히려 와주면은 좀 더 좋거든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이 아무래도 그날 수익 실현 때문에 다들 그룹주가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나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눌림목으로 보고 있고, 이날 이제 소폭 하락을 했죠.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고, 거래량이 실렸고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매물대가 신고가까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2021년 1월 달 거니까 얼마 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만큼 그동안 눌려왔었고 매집을 했으니까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중에서는 저는 효성중공업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낮고, 효성첨단 소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월 4일날 소개했었던 대형주잖아요. 그래갖고 보시는 것처럼 36% 상승했어요. 7월 4일 대비해서 36% 상승했고, 금요일날 그나마 하락 조금 8% 해서 23%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열돼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실적 발표도 물론 당연히 좋죠. 실적 발표 3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달이 아니죠, 2주 사이에 이 정도 대형주가 38%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36% 상승했다는 거는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더 효성첨단 소재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볼만한 거는 에이펙트하고 뭐 아스트 정도.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CS 윈드 합병 약간 루머가 좀 돌고 있죠. 아직 부정은 하고 있는데 합병 되게 된다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도 급등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 안에 하면 급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그날 금요일에 윗꼬리가 17%나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합으로 버텨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거래량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도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에이펙트는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에서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돌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에이펙트와 아스트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심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거 있으면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30분 넘었네요.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월요일이 됐고요. 어쨌든 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여전히 1,400명대, 주말 기준으로는 최다 확진자 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배송 관련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컨택트 주죠. 그다음 바이오 관련된 주고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1,800명, 2,000명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강세로 돌아서겠죠. 다른 주식들이 다 빠지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선 관련된 주로 최재형 씨 관련된 주를 저는 사실 지난주에는 거의 뭐 제가 이제 뭐 강세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재명 씨가 1호 공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더 강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주택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 결국에는 대선도 인물 관련된 주가 있고 정책 관련된 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블랙아웃이 가장 이슈가 이번 주에 될 가능성이 높아서 블랙아웃 플러스 원전, 그 대신에 원전은 예전처럼 막 두산중공업 날아갈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오르죠. 못 오르고, 왜냐면 이미 한번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전 APS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한전 산업이라든지, 저도 한전 산업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장주들 중심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순환매로 보고 있고, 메타버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표에 있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주도 너무 많거든요. 20종목이 넘어서 그 정도가 그래도 대장주 쪽에 속하니까 그쪽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배터리 소부장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엔터주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전히 엔터주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무조건 엔터주는 한동안은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하이브, SM 다 괜찮아요. JYP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제 JYP가 그나마 좀 못 올라서 실적도 좋고, 그래서 JYP하고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이런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경매, 이런 뭐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운영까지 뭐 다양한 재테크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스터디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